고시를 하라고 했는데, 교과서에 보니까 뭐 고시에 대해서 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길래 그 부분 좀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이제 고시를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줘야죠. 그죠? 네. 목마른 사람한테 물 줘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것만이 고시는 아니고,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법식.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원훈 스님 그 책에는 요거를 이제 뭐 또 다양하게 육바람이라고 배대를 했어요. 네, 책에 보면은 뭐 육바람일 중에서 여기 제시는 보시바람일이고 이거는 뭐 지게바람일이고 뭐 이렇게 배시를 했는데, 물론 그 책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보시 그 말씀드린 것은 그 보시 안에 단순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의 모든 것,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사실 대승불교의 수행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적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괜찮고,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사막에 오히려 더 크게 봐가지고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의 수행법을 크게 세 가지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는 계, 정, 해 해서 계는 계율, 정은 선정, 해는 지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시는 계에 해당하고, 그죠? 왜냐면은 계에서 가장 뜬금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계라고 하면은 뭐 계율 잘 지키고 뭐 이런 거 막 술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계의 정신의 가장 핵심은 삼취정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익 중생계예요. 요익 중생계. 요익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그게 계의 본래 정신인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은 선정인데, 그러면은 자, 해는 지혜잖아요. 지혜는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요? 법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알림을 주고, 뭐 지혜를 주고, 이런 거. 그 법시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무예시, 요게 이제 선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을 무예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하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것도 뭐 무예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뇌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아까 뭐라 했어? 그 빨간불 들어오는 빨간 점, 그죠? 위험신호. 그게 편도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편도체 문제가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캄다운 시키냐. 현대의 그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쟁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뭐 원시 시대만 아니라 오히려 현대사회에 훨씬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질병도 걸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도 걸릴 수도, 아까 말한 거는 뭐 위장장애 혹은 면역력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이 편도체의 문제인데, 편도체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공포 반응이에요. 공포. 두려움. 네.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켜라. 너 위험하다. 근데 이 공포 반응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공포에 대해서 저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앵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포, 두려움을 느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타개해가지고 그걸 없애야겠다, 공포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분노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 그거를 꽉 터뜨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이렇게 해. 공포의 반응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이제 하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은 그걸 이제 앵글이라고 그러고, 그 공포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계속되면 그걸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억눌려 있는 상태죠. 스트레스 계속 받는 상태죠. 그 무기력 상태가 지속되면은 나중에 이게 우울증이 되거든요. 왜? 나는 그 스트레스에서 외부적인 거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그러면 이제 안 좋아지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리학자들 혹은 이제 대뇌생리학자들이 결국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게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뇌적으로는 얘가 지금 편도체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얘를 그래서 어떻게 캄다운 시키느냐,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편안하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의식 문제거든요. 결국은. 네. 모든 두려움, 공포다 이런 상황을 그냥 잘 말로 위로하고 괜찮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느 상황에서는. 그죠? 같이 옆에 있어주고, 힘이 돼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효과는 편도체가 캄다운 되는 효과라는 거예요. 진정되는 효과. 내가 도와줄게. 옆에 있어줄게. 힘이 돼줄게. 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요새 가장 촉망받는 분야가 뭐냐면은 지금 이 편도체를 가장 편안하게 이 공포 반응, 즉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 선정수행법이라는 거예요. 명상법. 예. 호흡 수행이라든가 어떤 이제 평소에 이제 단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편도체가 이제 계속 캄다운되고 있고 그 외적 자극에 대해서 좀 여유스럽게 반응하게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사실은 우리가 선정, 삼매, 뭐 사마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남방에 뭐 윗바사나 이런 것도 되고 이게 명상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명상하는 수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있다, 원리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 하면은 나중에 이제 좀 우리 이제 기회 되시면은 명상 수행 같은 것도 한번 하고 맛 한번 보고 저도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기법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매우 간단한 기법 몇 가지만 알아도 자기 삶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우리 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만대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런 거 말고 꾸준히 하루에 108배만 해도 이 명상 효과가 생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이 절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요새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나서 저도 좀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를 막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막 내가 막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아니라 적당한 이제 몸에 이제 뭐랄까요,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그죠? 약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빨리 걸으면은 약간 숨이 가쁜 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랑 대화를 할 정도는 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페이스가 1시간 정도 유지된다든 30분 정도 유지되면은 이게 지금 캄다운 되는 효과, 안정화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너무 활달하게 하면은 얘가 오히려 이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상 쪽으로 이렇게 존2라고 해가지고 J2라고 하는 운동 범위가 있어요. 사람의 운동을 1단계부터 그냥 천천히 그냥 일반생활 걷거나 뭐 일반 생활할 때의 그런 단계 활동부터 숨이 진짜 가빠가지고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5단계까지로 나눈다면은 두 번째 단계. 살짝 이제 좀 열감도 올라오고 호흡도 약간 좀 이제 가쁘려고 하고 요 정도 될 때의 그 운동 상태가 가장 이게 이제 캄다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곧 명상 효과랑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을 열심히 하는 것도 꼭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때 사경을 수행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복구시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캄다운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당장 나의 건강과 정서에 좋은 거지. 그게 먼 훗날에 언젠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칭찬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지금? 자체가 나에게 지금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행위가 보상적 행위가 아니고 수단적 행위가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그 자체가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미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자체에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제시, 법시, 무예시가 개, 해, 정 이렇게 해서 배배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론 주제는 이제 약간 이제 오늘의 본론 주제는 이제 그러면 상, 아상, 인상, 중상상, 후자상, 그죠? 상에 대해서 나오고 또 여기서 보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라 하면서 무주상 보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이 뭐냐? 상. 네? 상 모양이죠. 오늘 이제 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가장 고민을 이제 많이를 한 부분인데 이제 상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왜 나도 모르니까. 자, 상. 요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문 찾아보면은 서로 상자라고 써 있어요. 제 이름에도 여기 속가 이름에도 상 있어요. 서로 뭐 이거 상대적, 뭐 상호관계 할 때 그 상을 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독특하게 이거를 모양 상자로 써요. 모양. 모양, 어떤 형상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말하고도 통해요. 이건 뭐예요? 상자에다가 마음잡이. 생각상.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뜻이니까 생각도 되는 거예요. 모양도 되고 생각도 되고 좀 차이가 있긴 있죠. 근데 얘는 원래 원어가 뭐냐면은 여기 뭐 싼지냐라고 써 있거든요. 산스크리트에 보면 싼지냐인데 기니까 빨리 여로 그냥 싼냐라고 할게요. 싼냐. 자, 싼냐. 이거는 S-A-N 후블렁 인여 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싼냐라고 하자고요. 그럼 싼냐가 뭐냐? 모양도 되고 생각도 되고 뭐죠? 나라는 생각 뭐 말이 되죠? 또 여기 보면은 뭐 같은 각가지 형상들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상에 머물지 말아야 되니까 모양도 되고 그죠? 혹은 뭐 어떤 외형 그 사람의 저기 생긴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로 생긴 게 반미게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또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으로도 쓸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싼냐의 오리지널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애기 이제 겨우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을 때쯤 되면은 애들을 이제 공원 같은 데 이제 데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산책도 하고. 근데 그 애기가 가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어떤 동물을 봤습니다. 일단 보십시다. 네. 좋아요. 동물을 봤어요. 한 번에 하온. 알아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처음 보는 동물일 거 아니겠어요, 얘가. 그죠? 엄마 이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고양이래요, 고양이. 그럼 이제 애가 처음 보는 동물에 대해서 고양이구나 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학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튿날을 지나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봤더니 또 똑같은 크기의 동물이 있습니다. 강아지? 쥐인데? 똑같은 크기 아니까. 그죠? 쥐 이게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고양이 막 이래. 근데 엄마가 이번엔 개야 그래. 이거 띵할 거 안 됐어요. 얘랑 똑같은데 그죠? 애들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사실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얘하고의 이 차이점 똑같지만 뭔가 차이점을 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몇 번 이제 그런 에러가 있겠죠. 그죠? 고양이도 뭐 꼬리 짧은 고양이도 있고 꼬리 낀 것도 있고 뭐 여기 점베기가 있는 놈도 있고 얼룩배기도 있고 까만 고양이 다양한 고양이가 있지만은 그걸 계속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딱 이건 고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양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개념 틀 안에 한번 장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리 하나 애꾸인 여기
다리 하나 없는 고양이가 나타나도 그걸 고양이라고 알아보고, 그죠? 기가 막히게. 꼬리가 길던 짧던 털이 북실북실하건 다 어느 순간에는 개로, 고양이로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 아이 속에 머리에 장착된 그 고양이 관념, 고양이 어떤 틀, 그죠? 개가 쌌냐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네. 개의 머릿속에 고양이라고, 뭐, 컵도 마찬가지겠죠? 의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의자를 보면은 다양한 의자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의자도 있고, 뭐 소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 의자라고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딱 앉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특정한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은 고러한 거의 형태의 어떤 이런 그런 이게 머릿속에 생겨. 그런 관념이.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쌌냐라고 하자고요. 1차적으로, 인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있게 되면은 어디서도 무엇을 만나든지, 아, 그거 고양이라고 알아볼 수 있고, 아, 그거는 짜장면인 거 알아볼 수 있고, 그죠? 짜장면도 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알아볼 수 있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럼 고양이는 이 머릿속에 있는, 얘는 이 머릿속에 있는 고양이잖아요? 얘 생각의 틀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고양이에요? 얘가 진짜 고양이에요? 제가 고양이. 예. 사람들은 이게 진짜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세상은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틀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어렸을 때 이게 생겨난 어떤 틀을 가지고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틀을 형성하는데 원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음식남녀. 예, 이 틀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면은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건 내 머릿속에서 있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 틀이야. 그죠? 그 틀을 이제 물론 이제 그 틀 없으면은 사람이 못 알아보겠지만은 어쨌든 틀을 장착을 이제 해야지만이 세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틀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인데 얘가 살아있는 거고 근데 얘는 뭐예요? 항상 이 현실적인 고양이는 생로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변하는 것도 살아. 그렇죠? 꽃 좀 있으면 피지고 좀 있으면 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꽃은 항상 꽃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꽃이 진짜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양이는 가짜 고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학학인 게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무슨 뭐 신관념인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든가 다 이런 게 이제 이 생각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싼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민심부터 설명을 했으니까 싼냐를 단적으로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실제하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 여기 보겠어. 경전반 5강 싼냐란 무엇인가? 요거랑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 쓰냐면은 있지 않은데. 네. 있지 않죠? 아까 고양이 생각하세요. 있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하지 않는 거죠. 있지 않는데 있다고 망상된 것. 이게 싼냐라는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상이 있지 않은데, 그죠?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불변의 것들은 있지 않은데 그것이 있다고 지금 망상된 것. 뭐 거치게 하면 망상인데 뭐 상상된 것? 좋게 말하면 상상? 나쁘게 말하면 망상? 뭐 환상? 뭐 다 비슷한 거죠?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세계의 틀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 틀은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같을 수가 없겠잖아요. 다른 경험 속에 사는 거니까요. 그죠? 아, 뭐지? 이런 단어 들어보세요. 엄마. 모두 다 각자 머릿속에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여기에 투여된 그 관념은 다 달라요.
그죠? 엄마 한번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마를 들면 화가 막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마! 막 이러면서. 그죠? 머릿속에 그 이제 틀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개념을 들으면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게 틀로서 바라본다. 실제하지 않는 거다, 그거는. 근데 마치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전 보면은 그 이제 페이퍼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쌌냐? 있지 않은데 있다고 망상된 거. 그래서 이제, 경전 부분은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예상 비상 집견열애. 번역하면은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 여기서 쌌냐죠? 모든 형상들이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만약 형상들이 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부처님을 보게 되라. 그 상에서, 그죠? 자기 관념 속에서 해방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제 32분 맨 마지막에 있죠? 유명한 괴성이죠? 일체 유의법, 영호환포영, 여로영료전, 등량 제시관. 일체 모든 유의법. 일체 모든 유의법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냥. 모든 거시기들이 걸 얘기하는 거죠. 일체 모든 거시기들은 꿈과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환영 같고 또 있네. 그림자와 같고, 거품 같고, 됐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죠. 거품 같고, 네,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네. 그래서 지워주시고, 뭐예요? 꿈,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런 것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각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싼냐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나열했습니다. 읽어보면은 어떤 말인지 이제 명색이 좀 열되실 거예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아까 생존 번식 말했죠. 음식 남녀. 네, 생존과 번식을 위한 긴장과 불만족. 그것도 이제 쌌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결핍적 자아의식이 보충적 동기와 도구적 관심으로 그린 세계에 대한 그림. 자기가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스크린에다가 영화관의 스크린에 이렇게 영상기가 비추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관념으로서 세상에 그렇게 투여를 했는데 투사를 했을 때 그 바탕이 되는 깔려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음식 남녀라고 하는 그 자기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생존 본능의 욕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상들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익을 줄 거야 이런 거와 관련된 관심 속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 딱 이게 쌌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결핍 의식이 꾸는 꿈. 또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달리 한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기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체계, 제도. 또 그게 뭐냐면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가족 제도, 사회 제도. 이 모든 게 사실은 놀라운 얘기지만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족 체계, 윤리 체계, 풍습, 언어, 규약. 그죠? 마치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게 그냥 그 사회의 하나의 약속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 사촌끼리 우리나라 결혼해 못해요? 못해요. 네. 그럼 사촌끼리 하면 큰일 나지.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큰일 나죠. 그죠? 고모, 딸내미인데 내가 좋아해. 결혼하자. X거든. 그죠? 근데, 네, 그 어떤 윤리적인 규정으로서는 X인 거예요. 근데, 영국의 캔디, 캔디는 자기 사촌이랑 이제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들장미 소녀 캔디 보면은 네, 다 사촌되는 거예요. 대부모 하나 있고 막 거기서 막 공총받으면서 막 그 캔디의 남자는 누구지? 테리우스. 다 사촌들이에요. 네.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촌 간의 그 결혼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또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지만 동성 간의 이런 것들. 네, 동성애.
그런 결혼이 허용된 나라도 있잖아요. 동성 간의 허용이. 근데 우리 윤리관념으로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약속 쪽에서. 그게 이상한, 근데 이 집에 이 동네 사람들은 왜 뭐가 이러네?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 체계가 다른 거예요. 약속 체계가. 약속 체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다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밑에 보면은 뭐 어떤 풍습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어떤 나라는 인사법도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는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게고 어떤 나라는 손 내밀면 싸우자 뜻이고 그렇죠? 예. 어떤 나라는 코로 다니죠. 코로 코로 이렇게 그죠? 코를 비벼가지고 막 코 이렇게 하고 막 우리 그 얘들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렸을 때 예? 코비. 손 이렇게 하면 손에다 이렇게 키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 인사법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이 맞잖아요. 짤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하면 이렇게 손에다가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레이디 하면서 예전에는 그게 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문화권의 어떤 특정한 시대의 약속 체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 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꿈, 기대, 예측, 목표, 버블, 광고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때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보이죠? 여기까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법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회사를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상한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근데 법으로서 너는 이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규정된 게 법인이거든요. 우리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 삼성, 현대 다 법인이거든요. 이게 희한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없어요. 서류 한 장 가져가가지고 회사 세우면은 도장을 꽝 찍어줘요. 법인 도장. 이거는 이제부터 이 회사는 이제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상인가? 가상의 인간인 거예요, 한마디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인간이고 이 법인이 땅을 사요. 맞아요. 네. 법인이 땅을 사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 사는 거예요. 삼성이 건물을 샀어. 그러면은 그 건물은 이씨 집안 사람 게 아니라 이 법인, 삼성이라고 하는 법인 건물이에요. 소유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은 건물 소유예요. 땅을 소유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네. 맞아.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 있어 근데? 그래서 실체가 없잖아. 없어.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법인에 의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귀신 같은 존재 있지 않은데 있다고 망가는 이 존재에 의해서 월급 봉투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디? 없어. 약속된 거야. 우리 머릿속에 있고 그 사람들 서로 이제 너랑 나랑 약속해서 이거거든요. 이런 말 들어서 법화. 법화. 아이씨 법화. 거기 옆에 있어요. 법화. 법화는 뭐예요? 화폐. 법정 화폐. 우리 신사임당 세종대왕. 그죠? 그거 우리가 들고 가면은 예를 5만 원짜리 딱 드리면은 사과 한 박스 주세요. 그러면 바꿔주잖아요. 그죠? 종이 쪼가리인데? 어떻게 그 법화라고 우리 저기 그 법화라는 단어가 어디 정확히 나오냐면은 한국은행법에 1조가 2조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법화로서 한다. 법정 화폐. 나라에서 이거를 화폐로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것이 돈인 것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나라에서 이걸 오늘부터 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00원짜리 다발을 들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하고 이제 무인도에 떨어졌어. 배 타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조살님 거예요. 이거 저 요거 하나야. 10,000원 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세요 하면은 할까 안 그건 할까? 필요 없죠. 아, 팔죠. 그건 학교 가 그게 그렇지. 돈에 안 먹으려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건데. 우리 사회 약속 속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 10,000원이 이거 만원 그 10분을 가치가 사겠지. 있지만. 네. 그죠? 근데 섬이라고 하는 데는 그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사 내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준다고 해도 소용없어. 예, 안 받고 줄 거예요. 좀 섭하네요. 좀 주시지. 나가면 비싸요 그래야지. 받아놨다가 받아놨다 나중에 쓰세요. 이게 지금 내일모레가 뭐먹은 걸만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를 철저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요새는 10,000원짜리는 종이라도 있지. 요새는 뭐예요? 아예 그것도 없어. 가상화폐. 코인,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왜 돈인지 난 모르겠어 도저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해가 돼. 왜? 어차피 세상은 생각하기 사람들의 약속 체계에 의해서 이거 돈이야? 이제 그건 이제 뭐라지? 이제 코드겠죠? 그 핸드폰 이런 데서 이제 보는 어떤 전자 신호겠죠? 그래서 전자 신호 코드 일련 번호를 주면은 그래 알았어 받았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거래 다 마찬가지죠. 쉽게 말해서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기하기나 뭐 이런 거에서 그렇죠. 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와 나의 약속이 깨지는 그런 상황. 아까 법정화폐는 어느 때 유효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거를 전제하에. 보증해 준다고 너랑 나랑 믿을 때. 네. 그죠? 요럴 때.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왜 뱅크런이라고 할까요? BANK 파산할 때 런이라고 해요. RUN. 뱅크런.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돈을 찾기 위해서.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은행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 은행은 멀쩡해. 아무 탈 없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이 들어. 그래가지고 내 돈 주시오. 맡겨놓은 돈 주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듣고 돈을 찾아가네? 은행이 뭔가 안 좋은가? 나도 혹시 모르니까 내 돈 주시오. 그 옆에 또 찾아.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난 거야. 은행이 지금 사람들이 돈을 찾기 시작한다. 은행은 돈을 사람들을 묶인 돈을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전체 예금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이 있다고 한다면은 1억밖에 은행 속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달려온다고 해보세요. 돈이 없어. 네, 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행은 멀쩡한 은행이야. 근데 사람들이 소문 하나, 은행 망한 데다가 소문 나면은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와서 내 돈 주셔 하면은 그 은행은 100% 망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는 사회 신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는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모든 약속 체계에 의해서 그 신뢰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겨우겨우 유지가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그 돈값이 나무 장작 무게만큼도 안 나간다 이런 그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몇만 %? 나라가 보조를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럼 화폐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대충 아시겠죠? 이제 싼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지금 재밌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싼냐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런 가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죠? 그거 아닌가? 치지. 이상하게 그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아니야, 그래, 그럼 심플하게. 이렇게 생긴 가방으로 하자. 오늘 알겠죠, 이제? 자, 이런 가방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프랑스
사회학자 중에 장 보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사회학자인데 그 양반이 철학자기도 하고 그 양반이 이제 이게 뭐냐, 현대 자본주의 문명 사회를 이제 비판하는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소비 사회라는 거예요. 소비. 어떤 물건을 팔면은 그 물건을 소비를 해야지만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반대말이 뭐예요? 글전말은 뭐예요? 산업사회란 말을 썼잖아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들어야 물건의 공급 차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산업사회라고 하는 물건을 잘 만들어 기술이 발달했다 뭐 이런 차원인데 이 산업사회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왜 지금은 다 물건들 잘 만드니까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든 물건들을 어떻게 팔 것이냐 소비시킬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소비사회로 소비사회 혹은 소비자본주의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소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하나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왜 사람이 가방이 얼마야? 이게 뭐 한 1,000만 원이라 하자고요. 요새 뭐 명품 가방 계산에 편하게 더 비슷한 가방도 있긴 합니다만 1,0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이 가방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재료값, 쇠떼기, 뭐 가죽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중국에서 그랑 똑같은 물건 10만 원이면 만든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재료는 똑같아요. 찌뚱은 아니지만 10만 원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만드는 때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가치라고 그래요. 사용가치. 가방은 원은 용도예요. 물건을 그 안에 담는 용도잖아요. 그죠? 이거의 사용가치로 들어가는 어떤 물건의 가치는, 뭐 이런 거는, 재료는, 이걸 우리가 이게 사용가치라고 그래요. 사용가치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990만 원은 뭐에 대한 가치냐? 왜 10만 원이면 될 거 가지고 왜 990만 원을 주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90만 원에 대한 이 가치를 뭐라고 보냐면은 이거를 상징가치. 상징 뭐예요? 쌌냐? 쌌냐 가치. 상징가치라는 거예요. 상징가치.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가 브랜드 가치라고 그래요. 브랜드 뭐예요? 이름 아니야, 이름. 명품 가방을 맨다고 하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효과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있는 사람이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별짓기. 구별짓기. 구별짓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990만 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실물이라고 존재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내 느낌이야. 내가 지금 되게, 있어 보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제 낮은 계층인데 저쪽을 이제 높은 사람 취급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메고 가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여동생은 아니고, 가방을 그런 걸 딱 메고 가면은 자기는, 알바로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던 애인데 퇴근 시간에 그냥 딱 그걸 이제 메고 가면 구름을 몽실몽실 본다는 거. 자기의 삶의 현실은, 시급 몇천 원짜리인데 저걸 메고 가면은 자기는 붕 떠가서 가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 상징 가치가 주는 거예요. 나 선유증, 나 럭셔리한 사람이야. 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보상 체계 속에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이제 이만큼을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시계, 자동차, 다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광고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만큼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러지? 자꾸 이제 사람들 마음에 이제 뽐뿌를 한다는 광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광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광고를 했다고 치자고요. 냉장고를 광고하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냉장고를 열어봐요. 그래가지고 막 쾌속 냉동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이 샥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얼음이 그냥 떼글떼글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죠?
딱 그거 물 찌릿 나오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죠? 위에서 뿜어주고 아래서 뿜어주고 막 이러면서 해요. 근데 요새는 광고를 더 이상 그 제품의 사용 가치가 어떠한가, 성능이 어떤가 이런 거 광고 안 해요. 이미지를 한 거 해요. 냉장고가 아주 고급 예뻐요. 아파트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실크 위아래 딱 원피스를 입은 긴 아가씨가 아줌마가 냉장고 옆에 있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불 한번 반짝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한 잔 들고 딱 마십니다. 그 한 번만 한 컷만 보여줘요. 그러면 냉장고는 거기 그냥 벽에 그냥 박혀 있어. 열어보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은 저거 사야겠다. 왜? 그 냉장고를 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럭셔리하고 부유하고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것을 나도 가지게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니까 그래야지 그 냉장고가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 광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뭐냐 결국은 이런 데 끌려다니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소비 사회에서 일종의 이제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걸 모아서 열심히 그거 사고 이렇게 좀 붕 떠 있고 이런 삶을 이제 괜히 끊임없이 계속 이게 돈다고 하는 그 체인 속에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헤어날 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쌌냐라고 하는 거를 결국 내가 만들어내고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인지를 하게 되면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 좀 길이 생길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쌌냐를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한 표가 뭐냐 하면은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그걸 이제 교학적으로 또 정리했습니다. 참. 첫 번째 표는 이제 삼도와 사성제. 그래서 혹 없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바로 밑에 표면 또 결핍의식 vs 구조의식 있죠?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결국은 혹, 업, 고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 미혹이 생기고 그 미혹으로부터 어떤 행위들을 짓고 그 행위를 짓고 문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전통적인 교학인데 그 실 내용을 보면은 혹이라고 하는 건 미혹, 번뇌, 그 뿌리는 뭐냐면은 결핍의식이다. 아까 말한 음식 남녀 다 이제 그런 거로부터 파생된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아까 뭐라 그래 그거죠. 편도체, 아미그달라, 불이 반짝반짝 다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정 욕구.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인해서 보충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나의 그 허함을 어떻게 메꿔줄 거야?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치구심이라고 한다는 거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달릴 지자, 구할 구자. 달려서 구하는 마음. 보충적 행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맺음도 또한 도구적 관계 맺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돼? 어떻게 이익이 안 돼? 이런 관계로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 또한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뭐 삶이 경쟁적으로 긴장스럽다, 피곤하다 항상 그런 얘기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밑에 한 게 이제 그 상류적인 지위를 선망한다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있어 보이고 싶다 이쪽이 일점 욕구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게 어떤 이제 명품 가방이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지에 이제 낚시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 없는 것이 그게 치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그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고 결국 이제 그게 소비하는 노예의 삶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도 어떤 우리 이제 현대적인 삶하고 연결되는 막연한 어떤 혹 없고 번뇌가 일어나고 거기에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구체적인 우리 삶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환멸문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결국은 구조구식을 가져야 된다. 본래 붓다다. 본래 청정하다. 본래 결핍이 없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남도 있는 대로 긍정하고 이런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자족적인 행위
어떤 행위를 하되 그 행위 자체가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관계 맺음도 목적적인 관계 맺음.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어떻게 이익되느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나 또한 그러하고 때문은 뭐 삶이 좀 여유롭다, 안정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거기 이제 나오자 무사인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 한문으로 무사인. 옥설무자 이게 뭐예요? 일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사태평? 무사하니. 무의도식? 이게 이제 선불교 특히 아까 이제 우리나라 조계 스님 이제 조계종하고 또 임재 스님의 어떤 전통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임재 스님의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무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없는 사람. 무사안일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무사는 어떤 구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삶을 그대로 향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무위지리.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무사인, 무위. 어떤 행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인, 진실한 사람. 위는 행위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행위를 사람들은 하게 돼 있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보충적이고 보상적이고 혹은 도구적인 그런 관계 맺음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선불교에서 추구하자 하고는 실제적인 부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그걸 좀 활용을 하면은 성공의 원리, 실질적으로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련된 거, 이건 그냥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있어서 가지고 그냥 같이 넣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유전 원리, 타인의 결핍 의식을 수용하라.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 모든 행위의 동기가 결국 결핍 의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고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나는 나의 구조 의식은 확립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타인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야지 사실은 마찰이 없게 되거든요. 서로의 인정 욕구 속에서 너 나 좀 위해줘. 반대쪽에서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러한 인정 욕구의 노예가 되지 마시라. 그리고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시라. 그렇게 되면은 삶이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장산매는 뒤에도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뭐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제 너는 무장산매 인중 제일이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싸움하지 않는 것, 그죠? 서로 다투지 않는 것,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정리하다가 이제, 밑에 칸에다 남아서 그냥 한 거니까, 그런 원리들을 이제 실제로 삶을 적용을 해보면 어떤 모습일까를 본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삶의 악당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삶의, 뭐 악당이라고 얘기했고, 빌런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례한 사람들이겠죠. 뭐지 저 사람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대할 거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첫 번째 나의 가치 판단. 그리고 나의 가치 판단도 이제 상인 거죠. 뭐 쌌냐? 나의 가치 판단이 나의 결핍 의식의 보충적 동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본다. 두 번째 먼저 부족적 자의식을 확립하고 그 관조적인 여유로서 타인의 결핍 보충적 긴장을 이해한다. 세 번째, 갈등과 싸움은 나의 긴장과 타인의 긴장의 충돌이다. 근데 남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여유로서 타인의 긴장을 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악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에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결핍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사면
어? 이렇게만 살면 뭐 괜찮은 매뉴얼인 것 같죠? 네. 그래요. 금강경 열심히 보면서 하여튼 좀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그 기회 되시면은 제가 뭐 직접 이제 뭐 글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좀 그 명상 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매우 심플한 거, 막 어려운 거 말고 매우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것, 혹은 이제 절 같은 거 이제 좀 이렇게 뭐 잠들기 전이라든가 좀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 절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막 절 기계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삶에 조금씩 나 스스로에게 여유스러워지는, 아까 말한 이제 그 한도체가 느슨해지고 이완해지고 그런 상태가 된다. 라고 했고요. 시간이 좀 더 없지만은 조금 뭐 이 정도 충분한 것 같네요. 내용은 그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됐네. 질문 한번 받을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예. 저희가 이제 동쪽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고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남쪽에는 그 지장보살님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북쪽은 특히 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동서남북을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두셔놓는지 그건 궁금해요. 북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동방 아축불, 뭐 서방 아미타불, 남방 지장 남방은 지장보다인가요? 네. 대원 남방? 남방 잘 남방은 지장보살 남성 저는 이제 그런 석가모니불 쪽은 서가모니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장 뭐 이제 찾아보고요. 예. 대원본전 지장 사실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그게 어떤 공간적인 거를 얘기하기가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좀 교학을 이제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디 출전이 돼 있는 거가 좀 약간 애매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런 경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루시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루시는 우리가 그 일불찰 세계거든요. 한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걸 이제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불찰 세계 이꼬로 이게 일사바세계거든요. 이 일사바세계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세계의 공적을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은. 네. 그래서 이제 교학적으로 상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네. 다음 시간에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까요? 마치면서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